AI 편향. 이 복잡한 주제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다음 직장을 결정하는 게 내가 열심히 쓴 이력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구직 활동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채용 담당자의 자리에 앉은 AI입니다. 기계가 서류를 1차로 걸러내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우리 커리어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게 그냥 SF 영화 같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에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이 야심차게 개발했던 채용 AI가 있었는데 이게 여성 지원자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 폐기해야만 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큰 기업들조차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죠. 요즘 채용 과정은요, 정말 AI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첫 단계, 소싱에서는 AI가 인터넷을 막 뒤져서 괜찮은 인재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쫙 훑어서 점수를 매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면접 단계에선 화상 면접 영상을 보고 말투나 표정까지 분석하고요. 마지막 선발 단계에서는 연봉은 얼마가 적당할지, 이 사람이 혹시 리스크는 없을지 이런 것까지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정에 AI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AI를 쓰는 이유가 바로 객관성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편견이 마치 유령처럼 이 코드 속에 스며들게 되는 걸까요? 자, 그 원인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하고 가죠. 우리가 계속 말하게 될 알고리즘 편향, 이게 정확히 뭘까요? 사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알고리즘 편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편견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기 비교를 한번 보세요. 사람의 편견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어쩔 땐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알고리즘 편향은 달라요. 이건 아주 체계적이고 한 번에 수백만 건의 똑같은 편견을 적용시켜버립니다. 마치 편견을 가진 심사관 한 명이 아니라 편견으로 프로그래밍된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결정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연구를 보면요, 이 편향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AI한테 먹이로 주는 과거 데이터에 이미 우리 사회의 편견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그럼 AI는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거고요. 둘째는 설계자의 문제입니다. AI를 만드는 개발자의 생각이나 선입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리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 칸트의 말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휘어진 데이터들 중 어느 것 하나 고든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AI에게 주는 재료, 즉 데이터가 이미 휘어져 있다면 그걸로 뭘 만들어도 결과는 똑바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비유예요. 자,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죠. 이 속을 알 수 없는 깜깜한 블랙박스를 대체 어떻게 열어서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AI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블랙박스 문제라는 겁니다. AI가 정말 기가 막힌 예측을 해내는데 정작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보면 그 과정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마법 상자 같죠. 결과물은 나오는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는. 이 블랙박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는 해석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 가능성인데요. 왼쪽의 해석 가능성은 아예 처음부터 속이 훤히 보이는 유리상자처럼 AI를 만들자는 거예요. 내부 구조 자체가 투명한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설명 가능성은 일단 블랙박스는 인정하고 대신 AI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면 하고 그 이유를 나중에라도 잘 설명하게 만들자는 접근법입니다. 근데 이 AI의 투명성이라는 게요, 사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그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데이터 과학자들은 버그를 잡고 성능을 높이려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죠. 반면에 기업 대표들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위험 관리를 위해 투명성을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최종 사용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AI가 내놓은 결과를 믿을 수 있으려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파고들다 보면 결국 이게 기술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죠. 바로 법이 AI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AI가 법 위에 서게 될 것인가? 이건 이제 헌법의 차원에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마가렛 후 교수가 미국 상원증언에서 던진 이 질문이 정말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법이 AI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AI가 법을 지배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결국 두 개의 거대한 철학이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백 년간 발전해온 법의 철학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먹고 자라면서 오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AI의 철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AI를 그냥 편리한 기술, 그냥 코드 덩어리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지식 구조이자 권력 구조이고 시장 구조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권력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등장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그 힘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무대가 있죠. 바로 국가 안보, 그리고 나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AI 법률전, 영어로는 러페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법과 제도를 무기처럼 휘두르는 거예요. AI 기술 경쟁에서 다른 나라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인 셈이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 우리의 안보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개개인의 데이터가 AI를 통해 무기가 돼서 여론을 조작하는 정보전에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 자체가 AI의 공격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묵직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AI가 우리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우리는 그 거울 속에 어떤 미래의 모습을 담고 싶은 걸까요? 그 거울이 무엇을 비출지는 결국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